저도 처음으로 삭발 시위라는 걸 해봤습니다. 네. 아, 그 삭발 시위 혹시 사진 있으면 하나 좀 올려주시죠. 예. 찾아서. 예. 삭발 시위. 아 이거 봤어요. 네. 저 맞습니다. 쇼츠로 봤어요 이거. 네. 예. 이 시대의 어른들이 왜 이렇게 염치가 없습니까? 라고 외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네. 손 이렇게 하면서 네. 25만 원을 국민에게 나눠주게 네. 됩니까? 현장 재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돼요? 예. 네. 현장에서 일단 머리를 자르고 예. 네. 머리를 자르다 보니까 감정이 조금 북받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했잖아요. 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네, 민주당에 가서 하지 않고 네. 국민의힘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사상 초유의 간접 시위죠. 뭔가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뭔가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싸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네. 막아주십시오. 용기 있는 사람에게 힘이 없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 용기가 없으면 나라 망합니다. 나는 용기는 있지만 힘이 없어요. 힘 있는 분들이 좀 싸워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왔습니다. 아, 이게 재밌다. 그 명언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용기가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용기 있는 사람한테는 힘이 없는데 용기 있는 사람은 아. 힘이 없고. 그러니까 힘이 잘못 배분된 거잖아요. 그렇죠. 시대에. 예. 예, 그래서 저는 용기는 있어도 힘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좀 싸워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예. 메시지 밸런스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아,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네. 정치 지망생이다 보니까 X나 인스타를 통해서 미국 정치인들도 들여다보고 일본 정치인들도 들여다보고 하다 네. 보면 주로 메시지가 네 가지 흐름입니다. 일단 여당 같은 경우는 정부에 대한 이야기 있죠. 정부에서 하는 거. 그리고 또 여당의 당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론을 설득하는 게 본인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 터치, 좀 대중들하고 공감하려고 최신 유행하는 것들, 트렌드한 것들을 살짝 언급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대민 행보인데 지금 대다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메시지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서 네. 정부 입장 설명 안 해요. 그리고 여당의 당론에 대해서 설득 안 해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 뭔지 몰라. 예. 그리고 대민 행보만 주구장창 올리니까 아. 이게 약간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네. 뭐 전문 내빈이라든가 아. 내빈 전문가. 네, 내빈 체육대회 전문가. 다녀왔습니다. 네. 동창회 다녀왔습니다. 프로 참석러. 네, 네. 예, 그러면 아. 이제 그 자체도 실망스럽지만 일과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예. 여기 가셨다, 여기 가셨다, 여기 가셨으면 이거 마이크 잡고 하루 다 갔는데?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러니까 정치를 네. 해보니까 그런 게 느껴졌다. 네, 그래서 갔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좀 제발 좀 예. 싸웁시다! 이러면서. 제발 25만 원 주지 마라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도 딸 네. 키우는 아빠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미안함이 있습니다. 너무 미안하지 않아요? 이 인구 분포도 너무 미안하고 네. 이 세대 구도도 너무 미안하고 왜 본인이 미안해하세요? 에너지도 미안하고 네. 예. 기후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미안한 정서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전 세대의 예. 성과를 누리고 사니까 다음 세대는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빚을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부를 좀 많이 써요. 근데 그 36개월 할부도 네. 계속 긁다 보면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월급의 반이 한순간에 나갑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기 할부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장기 할부네, 장기 근데 할부. 경기도에서 재난소득 준 것도 2035년까지 갚아야 되는데 네. 근데 또 이걸 한번 주면 용해인 의원님 같은 분들은 조만간에 또 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 번 그럼 이게- 주고 네. 마음에 저 성에 차지하는 그다음에 한 번 더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애플 제품에 빠진 김영민이 36개월 할부를 매달 긁다가 지금 죽을 맛이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어떤 세대에 그게 누적됐을 때 예, 예. 너무 미안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25만 원 준다고 네. 우리 가족 내 가족이니까 100만 원이네 하면서 좋아하지 말고 이게 다 자기 자식들 손자들한테 빚을 지우는 건데 그거 정신 차려라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뭐 사실 대중적으로는 야, 세상이 어떻게 변할 줄 알고 그런 걱정을 해. 지금 당장 내가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25만 원 내놔. 25만 원 주면 땡큐하고 받을게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더 많은 게 더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반드시 설득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지금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지켜보면 예.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데 8조, 9조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막지 못하면 네. 사람들의 생각하는 구조가 서민들에게 돈을 뿌리는 건 뭔가 정의로워 보이고 그렇죠.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건 뭔가 부당해 보이고 구린내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시대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서 정부는 어차피 예산 편성 권한은 정부가 있잖아요. 네. 25만 원 다 놔주려면 지금 한 13조 넘게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예산 편성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러면 이걸 25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 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안 되면 무조건 특별 법 만드는데 이 법 만드는 것 자체가 또 위헌 소지가 있잖아요. 왜 국회가 돈 뿌리는 것까지 지들이 만들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또 이걸 거부하게 되면은요, 이 법을 만들어서 법안이 정부로 갔다가 정부에 거부하잖아요. 그럼 또 프레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 국민들 25만 원도 못 주겠다는 거부하는 정부. 이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겠지만 네. 아마 다음 세대에는 계속 청구서가 가니까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2만 원 핸드폰 요금 지원받은 거 기억 못 하잖아요. 줬어요? 근데 줬어요. 네. 기억이 안 나. 4,100억을 썼는데 네. 4,100억을 썼는데 그 4,100억의 책임은 계속 우리에게 있지만 예, 뭐 아무도 기억 못 합니다. 맞습니다. 아. 네, 돈을 쓰고 그렇게 아무런 네. 경제 효과, 고용 창출 효과가 없이 돈을 쓸 수 있나 놀라울 정도로 네, 네. 이재명 대표에 따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 하면 된다 했는데 지금 약간 되면 한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 지금 네. 이 영민 씨가 한 얘기 중에 보면은 이재명 도지사라는 분이 계실 때 비상금 통장까지 총 동원해서 2조 7천억을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뿌린 적이 있다. 네. 그리고 그 돈을 빚내서 빚 갚는 방식으로 2035년까지 갚는다고 했다. 원래는 2029년까지 갚는다고 네, 했군요.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네. 막상 그렇게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특정 연도에 갚을 금액이 너무 많아지면 네. 우리가 옛날에 진 빚 때문에 특정 해에 아무런 사업도 못 하니까 예, 예. 그걸 또 늘리게 됩니다. 네. 그 당시에 지자체 단체장 아마 2035년에도 또 늘릴 수도 있겠죠. 재정 계속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뒤에 네.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재명 지사가 저지른 일은 그분이 80세쯤 돼야 수습이 된다. 네. 아, 다른 거 다 안 저지르는 이게 경우인데. 왕- 그 뒤에 이제 계속 네. 예. 이게 딱 와닿네요.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권력을 잡았던 시절에 돈을 마음대로 뿌려놓고 네. 본인이 이제 은퇴하고 80세, 90세를 맞을 수 아주 있는 행복하게 거잖아요. 네. 네. 양산 뭐 김해 있으니까 뭐 네. 거제나 뭐 이런 데쯤에 뭐 지내시겠죠. 네. 안동이나. 이 부분은 진짜 심각하게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만 벌써 400조 이상 국가 부채가 네. 늘었고 지금 1000조 넘어갔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가 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얘기를 아무리 해봐도 국민들은 듣지 않는데, 자, 저희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젊은층, 뭐, 그 386 운동권의 세례를 받은 뭐 50대 이상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40대에도 보수를 지금 싫어한단 말이죠. 네. 나는 국힘은 죽어도 안 찍어. 내가 어떻게 국힘을 찍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40대 이하의 이 보수당에 대한 비토 분위기는 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네. 정치인들은 문제의식, 문제 제기라고 비판을 하면 무조건 대안 제시가 네. 병행돼야 되고 이게 세트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판만 하는 거는 일반 국민이 하는 거고 정치인은 비판을 하면서 대안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대안 네. 제시는 안 하고 비판만 해왔던 부분이라서 더 속상해요. 정치의 그 소비자, 정치를 소비하는 그 소비자 연령층이 왜 높냐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정치를 하는 공급자 세대 교체를 안 하고 왜 자꾸 소비자가 왜 이렇게 어린애들이 없어? 이거 자체가 사실 이미 한참 그 잘못된 네. 공급자의 세대 교체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그러니까 소비자의 세대 되게 교체가. 점잖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야 너네 60대 70대 아저씨들이 앉아갖고 왜 20, 30대한테 찍으라면 찍겠어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대 교체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50대 뭐 60대 70대 나가 하고 30대 40대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중을 퍼센테이지를 조금씩 늘려가는 조금씩 거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교체를 해나가야 되는데 세대 네. 교체 타이밍을 조금 놓친 면이 있고 네.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그냥 굉장히 정치하는 행태는 구태하지만 네. 생물학적으로만 젊은 정치인들도 그게 젊은이들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분들이 메시지를 내는 거라든가.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40대까지가 내가 조금 온라인에서 좀 논다 하는 세대잖아요. 네네. 네, SNS도 좀 하고 뭐 밈도 좀 알고 트렌드도 맞습니다. 뭐 예능도 좀 예능 콘텐츠, 그러니까 다장르의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소비하는 네. 세대이기 때문에 문화 미디어 쪽을 넘겨주면 네. 이 세대는 사실 못 잡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종의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인 거고, 네. 지금의 이를테면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는 기본적으로 가치관 자체가 진보적 성향인가, 보수를 기본적으로 혐오하는 세대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더 드리고 싶네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항상 문제의식을 느끼는 부분이 예.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네. 5명이 각자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메시지가 진보적인 메시지만 한 80%, 90%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이런 목소리를 냈을 때 주변에서 좀 귀찮게 굴고 눈치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 설득 의지가 많이 없는 것도 있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 민주당의 입장은 이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겁니다라고 뜨긴 뜨는데 그 국민의힘의 입장을 누구도 설득하고 있지 않으니까 대중들에게는 좀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죠. 자주 들리는 메시지가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겠죠. 네.